백만장자가 거지 여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즉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도시 은하리의 거리는 늘 분주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번화한 별빛로에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길가에 앉아있는 76세의 노숙자 할머니 윤소라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소라 할머니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과 허름한 옷차림은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피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어느 봄날 39세의 사업가 강태우가 그 거리를 지나가다 소라 할머니를 발견했다. 태우는 대규모 포도농장 푸른 언덕의 사장이었다. 그는 평소 바쁜 일정 때문에 이 거리를 자주 오지 않았지만 그날은 우연히 길을 지나게 되었다. 태우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주저없이 가까운 식당에 들어가 따뜻한 국과 밥을 사왔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태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소라 할머니는 놀란 듯 고개를 들어 태우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그날 이후로 태우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소라 할머니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만 전해주고 갔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잠깐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태우가 물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 같은 착한 사람이 있어 세상에 아직 살만해요. 소라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태우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태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랐고 나중에 좋은 양부모를 만나 입양되었지만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희미하지만 강렬했다. 소라 할머니 역시 태우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아들을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극심한 가난과 건강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 후로 매일 후회와 그리움 속에 살아왔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모른 채 점점 더 가까워져 갔다. 태우에게 소라 할머니는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는 스승 같은 존재가 되어갔고 소라 할머니에게 태우는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아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제2장 숨겨진 진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은하리의 날씨는 점점 더워졌다. 태우는 소라 할머니가 더위에 지치지 않을까 걱정되어 매일 아침 시원한 과일 주스와 간식을 준비해왔다. 할머니, 오늘은 수박 주스예요. 시원해서 좋을 거예요. 태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소라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주스를 받아들었다. 참 착하기도 하지. 내가 네 어머니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태우는 할머니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할머니도 자녀가 있으세요? 소라 할머니의 얼굴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태우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다행히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지만 가끔은 친부모님이 그리워요. 소라 할머니는 태우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도 비슷한 처지일 거라고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태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들을 조금씩 이야기했고 소라 할머니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아들을 떠올렸다. 한편 태우의 아내 한미라는 남편이 매일 아침 일찍 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태우의 뒤를 몰래 따라갔고 남편이 노숙자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미라는 남편의 행동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태우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여보, 요즘 아침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미라가 저녁 식사 중에 물었다. 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이야기했다. 사실 길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매일 아침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있어요. 미라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있네요. 나도 한번 같이 가볼 수 있을까요? 태우는 아내의 반응에 안도했다.
그럼요, 내일 아침에 같이 가요. 다음 날 아침 태우와 미라는 함께 소라 할머니를 만나러 갔다. 소라 할머니는 미라를 보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이고, 이렇게 예쁜 따님이 있었군요. 소라 할머니가 말했다.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태우 씨의 아내예요. 소라 할머니는 놀란 듯했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 그렇군요. 참 잘 어울리는 부부네요. 그날 이후로 미라도 종종 태우와 함께 소라 할머니를 찾아갔다. 세 사람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 운명의 실타래는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다. 제3장, 울려 퍼지는 노래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태우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소라 할머니를 만나러 갔다. 그는 멀리서부터 할머니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소라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맑고 깨끗했으며 노래 가사는 마치 오래된 자장가 같았다. 달빛 아래 포도 익어가고 우리 아기 잠자리에 누워. 태우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는 어릴 적 희미하게 들었던 기억 속의 노래와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이다. 소라 할머니의 노래가 끝나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태우는 얼떨떨한 상태로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그 노래 어디서 배우셨어요?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라 할머니는 태우를 보고 미소 지었다. 아, 이 노래? 내가 아들에게 불러주던 자장가란다. 벌써 30년도 더 된 옛날 일이지. 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소라 할머니를 끌어안았다. 어머니. 태우가 흐느끼며 말했다. 소라 할머니는 놀란 듯 태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태우니? 소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30년이 넘는 세월의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주변의 구경꾼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누구도 이 감동적인 순간을 방해하지 않았다. 태우와 소라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소라는 태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네가 5살 때였어.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가버린 후 나는 너를 키울 수가 없었단다. 병도 들고 돈도 없어서. 그래서 네가 좋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라며 고아원에 맡겼어.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지. 태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만났으니 그게 중요해요. 소라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내연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네가 자랑스러워. 그날 밤 태우는 아내 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미라는 놀랐지만 동시에 기뻐했다. 여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와요. 미라가 제안했다. 태우는 고마운 마음에 아내를 안았다. 고마워요, 당신. 내일 어머니께 말씀드려볼게요. 다음 날 태우는 소라 할머니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더 이상 길거리에서 지내지 않으셔도 돼요. 태우가 간곡히 말했다. 소라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태우야, 고맙지만 난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에요. 함께 살아요. 결국 소라 할머니는 태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오후 태우와 미라는 소라 할머니를 자신들의 집으로 모셨다. 태우의 집은 은하리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앞마당에는 작은 정원도 있었다. 소라 할머니는 처음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소라 할머니가 감격에 겨워 말했다. 미라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이제 여기가 어머님의 집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그날 밤 태우의 두 아이 하늘, 12세과 별, 9세, 이 학원에서 돌아왔다. 아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를 보고 놀랐지만 부모님의 설명을 듣고 곧 할머니와 친해졌다. 할머니, 저희한테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별이가 조르자 소라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귀여운 손주들아.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게. 그렇게 소라 할머니는 태우의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4장, 흔들리는 평화. 소라 할머니가 태우의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서서히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제는 생활 습관의 차이였다. 오랫동안
길거리 생활을 해온 소라 할머니는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아침 늦게 일어나곤 했다. 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했어요. 미라가 매일 아침 소라의 방문을 노크했다. 아이고, 난 아직 졸려. 나중에 먹을게. 소라의 대답이 들려왔다. 두 번째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다. 태우는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렸지만 소라 할머니는 그 돈을 모두 길거리에서 만난 다른 노숙자들에게 나눠주곤 했다.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태우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난 이제 너희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잖니. 그 사람들은 나처럼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야. 소라 할머니가 대답했다. 세 번째 문제는 가장 심각했다. 소라 할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자주 기침을 했고 가끔은 숨쉬기도 힘들어했다. 어머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하지만 소라 할머니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병원은 싫어. 난 괜찮아. 태우와 미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졌다. 그들은 소라 할머니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이 가족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밤, 태우와 미라는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라가 물었다. 태우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싶지만 이대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소라 할머니였다. 미안해, 내가 너희에게 큰 짐이 되고 있구나. 소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우와 미라는 놀라서 문을 열었다. 소라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머니, 태우가 할머니를 안았다. 난 그냥 다시 길로 돌아갈게. 너희 생활에 방해가 되기는 싫어. 소라 할머니가 말했다. 태우와 미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제5장, 새로운 시작. 소라 할머니의 말에 태우와 미라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 태우와 미라, 소라 할머니,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 거실에 모였다. 우리 모두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요. 태우가 말문을 열었다.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놓는 시간이 이어졌다. 소라 할머니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느껴 미안하다고 했고, 태우와 미라는 할머니를 잘 모시고 싶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심지어 아이들도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우리 집에 계셔서 좋아요. 하지만 가끔은 할머니가 아프신 것 같아 걱정돼요. 하늘이가 말했다. 이 솔직한 대화를 통해 가족들은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 첫째, 소라 할머니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기로 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꺼려했지만 손주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동의했다. 둘째, 생활 습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기로 했다. 소라 할머니는 조금씩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가족들은 할머니의 늦은 기상을 이해하기로 했다. 셋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우는 어머니와 함께 자선단체를 만들어 노숙자들을 돕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라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의 경험과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태우가 제안했다. 소라 할머니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미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저도 주말마다 봉사활동에 참여할게요. 우리 가족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갔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한 달 후 소라 할머니의 건강은 많이 호전되었다. 규칙적인 병원 진료와 가족들의 사랑 덕분이었다. 태우와 소라 할머니가 함께 시작한 자선단체 희망의 끈은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노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아이들도 할머니와 더욱 가까워졌다. 하늘이와 별이는 주말마다 할머니와 함께 자선활동에 참여하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할머니, 오늘 봉사활동 정말 재미있었어요. 별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소라 할머니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착한 손주들, 너희가 있어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태우와 미라는 이런 가족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6장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서 1년의 시간이 흘렀다. 태우의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소라 할머니는 이제 가족의 중심이 되어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희망의 끈 자선단체는 은하리를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소라 할머니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노숙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어느 날 태우의 회사에서 큰 행사가 있었다. 회사 창립 20주년을 맞아 직원 가족들을 초대한 것이다. 태우는 어머니를 꼭 모시고 가고 싶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있을 회사 행사에 같이 가주세요. 태우가 부탁했다. 소라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날 데려가도 괜찮겠니? 난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어머니가 계셔야 해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에요. 태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소라 할머니는 동의했고 가족 모두가 함께 행사장으로 향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태우의 가족을 반갑게 맞이했다. 특히 소라 할머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희망의 끈 활동으로 이미 유명해진 소라 할머니를 직접 만나게 된 것이다. 와, 정말 소라 할머니세요? TV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한 직원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다. 소라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게 변했다는 것을 실감했다. 행사 중 태우는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저희 푸른 언덕, 포도 농장은 이번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희망의 포도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청중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태우를 바라보았다. 이 프로젝트는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농장에서 일부 포도밭을 노숙자들이 직접 관리하게 하고 수확한 포도로 만든 와인을 희망의 와인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태우의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에 감동받은 듯했다. 소라 할머니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우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 모든 것이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소라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내 아들아.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준 게 내겐 가장 큰 선물이야. 그때 갑자기 소라 할머니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졌다. 어머니! 태우의 절규와 함께 구급차가 호출되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태우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수술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태우는 망견자실한 채 병실 앞에 서 있었다. 그때 미라가 다가와 그를 안아주었다. 여보, 어머니는 강하세요. 분명 이겨내실 거예요. 며칠 후 소라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의사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이었다. 할머니의 상태가 호전되긴 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아니 길어야 1년 정도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태우 가족은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그들은 남은 시간 동안 할머니와 더 많은 추억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소라 할머니가 퇴원한 후 태우는 희망의 포도 프로젝트를 더욱 열심히 추진했다. 그는 어머니가 이 프로젝트의 결실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몇 달 후 희망의 와인 첫 출시 행사가 열렸다. 소라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행사장에 참석했다. 태우가 첫 번째 와인병을 들고 나왔다. 이 와인은 우리 어머니 그리고 모든 노숙자분들의 희망과 꿈이 담긴 와인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와인을 따라 어머니께 건넸다. 소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정말 맛있구나. 소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객석에서 한 남자가 일어섰다. 그는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저 혹시 절 기억하시나요? 소라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다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남자는 울먹이며 말했다. 네, 저는 30년 전 어머니가 고아원에 맡기려다 포기하신 둘째 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숨을 죽였다.
태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소라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네가 우리 둥기였구나. 엄마가 너무 미안해. 남자는 소라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저는 항상 어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찾게 되다니. 태우는 혼란스러웠지만 천천히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남자는 고개를 들어 태우를 바라보았다. 동생아.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흩어졌던 가족이 마침내 하나로 모인 것이다. 소라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나는 여한이 없구나. 내 두 아들을 모두 찾았으니.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다. 태우와 그의 형이 재빨리 할머니를 붙잡았다. 어머니, 두 아들이 동시에 외쳤다. 소라 할머니는 미소를 지은 채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기색이 가득했다.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소라 할머니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그녀는 자신의 두 아들을 모두 찾은 그 순간 가장 행복한 미소와 함께 세상을 떠난 것이다. 태우와 그의 형은 슬픔에 잠겼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행복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 장례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소라 할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모였다. 희망의 끈 자선단체 회원들, 노숙자들, 그리고 소라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태우는 형과 함께 앞에 나와 추도사를 읽었다. 우리 어머니는 힘든 삶을 사셨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 모두에게 전해져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희망의 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태우와 그의 형은 함께 바닷가로 갔다. 그들은 어머니의 유해를 바다에 뿌리며 작별 인사를 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어머니의 꿈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바다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햇살이 물결 위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소라 할머니의 마지막 미소 같았다. 태우와 그의 형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며 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그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은하리의 하늘에는 마치 소라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밝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